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또 있습니다. 성년의 날. 이렇게 5월은 연중 행사가 참 많은 달입니다.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챙기면서요. 주변을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접근 금지의 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돼. 하지만 상대방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선을 넘어서부터입니다. VJ 특공대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까지 시선을 늦추지 않는 VJ들. 오늘도 그들이 발로 뛰어서 찾아낸 생생한 현장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기 2544년 부처의 탄생을 경축하는 행사. 도심의 절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 그 속엔 다양한 풍경들이 있습니다. 고요한 산세에서 맞이하는 석가탄신일의 모습. 3,000배 그 힘겨운 싸움에 도전한 사람들의 진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입사한 어머니 신병들. 2박 3일간 벌어진 좌충우돌 체험 기록을 담았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죽어도 좋다. 잠 안 자고 영화 보기 세계 신기록에 도전한 사람들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세상이 혼탁해지고 삶이 고단할수록 사람들은 의지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21세기의 유망산업으로 종교산업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될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그런 뜻이기도 할 겁니다. 어제가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었었습니다. 저마다의 다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도심 속의 절과 산사. 석탄이를 맞는 두 곳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지난 5월 10일 밤 서울의 봉은사.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등을 다는 불자들의 행렬이 밤늦도록 이어졌다. 교육센터 잘 보이는데 해야 되는데? 신도들이 내다건 등은 모두 25,000개. 값으로 따져보면 봉은사 한 곳에 걸린 등만 수억 원대에 이른다. 중생을 자비로 어루만지는 부처님 앞에 밝히는 등. 저마다 한 해의 평안을 비는 간절한 기원이 담겨 있다. 그냥 달아요. 부모살님은 이제 오셨어요?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이고 그러셨어요. 애들 건강도 좀 빌고 아빠 하시는 일도 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날 밤 11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 평소의 업을 절로서 참여하는 불자들로 법당 안은 발디딜 틈이 없다. 이맘때면 되면 불심을 다잡는 신도로 초파일 전날은 항상 이렇게 만원이다. 그 시간 승방 한켠에서는 난데없이 빵집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부처님 생신상에 오를 케이크 만들기. 신도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한 케이크 장식. 불심 하나로 생전 처음 케이크를 만드는 아줌마들의 손놀림은 영 어설프기만 하다. 세 사람이 꼬박 5시간 동안 매달려 만든 이 메머드 케이크는 높이만 1m, 여기에 들어간 재료비만 70만 원에 이른다. 새천년 처음 맞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이 열리는 봉은사에는 일찌감치 절을 찾는 불자들이 막바지 등 접수를 하느라 분주하다. 진이
지금까지 한 8개 정도? 네, 8만 개 정도 될 거예요. 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건 모르겠네요.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될 얼마가 거예요. 들어갔나?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목표는 얼마죠? 10만 등이에요. 오늘 한몇 시간 안 남았는데. 아니 오늘 지금 현재요 1시 한 반인데 몰라도 한 10만 등은 올해 넘을 거라고 예산은 그래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넘을 거예요. 오전 10시 봉은사 앞마당에서는 법요식이 열렸다. 봉은사에 적을 둔 동자승 8명. 엄숙한 분위기에도 아랑곳 없이 장난에만 마음을 빼앗겼는데 중생제도에 큰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는 이 법회에 운집한 불자는 3만여 명. 이렇게 큰 행사에 처음 불려 나오는 동자승들. 5살 박이 보원 스님은 장중한 법회의 분위기에 겁먹었는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신통하게도 스님이 달래주자 울음을 뚝 그쳤다. 엄마가 달래도 막무가내. 무엇이 그리도 서러운지 결국 법요식 내내 엄마가 보초를 서야 했다. 큰 스님의 법회가 한창인데 이게 웬일? 긴급 상황이 벌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꼬마 스님이 하마터면 엄숙한 법회장에서 실례를 할 뻔했다. 명절 귀성 기차표 줄처럼 늘어선 이 행렬은 점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봉은사에서 마련한 메뉴는 잔치국수. 이날 점심을 위해 마른 국수 2.5톤, 고명으로 쓰인 무가 1200개, 보이만 해도 120상자, 마른 김이 10상자가 쓰였다. 오늘 저 2만 개를 우리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질러서 또 가져오고요. 절에서 먹는 밥은 불자들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좀 더 벽쪽으로 펴주세요. 다른 사람도 방해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밥 받았다가 들었는데. 시간이 가도 줄은 줄어들 기미도 없고 자, 때리세요. 마음의 번뇌를 터는 성불의 타종 시간. 종치고 나니까 느낌이 기분이 좋아요, 아주요. 아주 몇 번이나 종을 치신 것 같아요. 오늘 한 15,000명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보면 죄가 없어지고 마음이 맑아진다는 성물을 보고 불자들은 부처님과의 인연을 확인한다. 잔치집에 감초처럼 끼는 게 바로 떡. 신도들이 보시한 쌀로 만든 떡은 엄청난 양을 자랑한다. 떡을 빚는 쌀은 물론 절에서 소용되는 물건은 모두 신도들의 공양과 보시로 해결한다. 가장 많은 것이 공양미와 초. 불단에 넘치는 초와 쌀은 1년 내내 절에서 쓰고 남는 것은 가난한 이웃에게 돌아간다. 늦은 점심은 국수 대신 컵라면과 콜라. 어엿하게 승복을 거쳤어도 어린아이들 입맛은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하루 종일 계속된 행사가 고달팠나 보다. 향내가 스며든 승방인데도 염치불구하고 고마 스님들은 점심도 거른 채 단잠에 빠져들었다. 봉은사,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달마도가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저녁 7시 봉은사. 수만 불자의 기호를 담은 연등에 불을 켜는 정등식이 열리고 있다. 스님과 대중 스님들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천년에 처음 만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밤에 오신 부처님. 몸에 지니면 1년 내내 재앙을 막아주고 복을 준다는 오색시리. 불자들은 너나 없이 손을 내민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부처님 오신 날을 연출하는 강림 행사. 지그버니 신비스러운 분위기 속에 연꽃으로 변하고 그 속에서 동자승이 튀어나오는 깜짝 이벤트.
부처님이 새천년에 새 빛을 밝히실 거라는 불자들의 소망을 담았다. 곧바로 이어지는 매향식. 향나무에 불자들의 소원을 적은 발언문을 넣고 봉한다. 향나무는 이를테면 불교식 타임캡슐. 7월 칠성날 땅에 묻고 750년 후에 다시 열리게 된다. 지루하기만 한 하루였는데 고마 스님들이 이제야 제 세상을 만났다. 화려한 조명을 해 록밴드까지 동원된 무대. 중생 곁으로 한층 더 다가오시는 부처님이란 의미에서 대중들과 함께하는 행사다. 도심의 절에서 승겁하게 벌어졌던 2박 3일의 부처님 맞이. 축제의 뒷자리엔 속세의 번뇌를 떨치려는 수만 불자들의 기원이 밤을 밝힌다. 온누리에 부처님의 지혜 강명이 가득해 모든 중생들이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한다. 세상이 혼탁해지고 삶이 고단해질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의지할 곳을 찾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는 21세기의 유망 산업으로 종교 산업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그런 뜻이기도 할 겁니다. 어저께가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었었습니다. 저마다의 다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도심 속의 절과 산사. 석탄이를 맞는 두 곳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가야산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해인사로 오르는 길. 맞아. 오늘 이 길에 찾아든 4명의 젊은이들이 있다. 맞아. 여기는 날씨가 좋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북적이는 속세를 떠난 이들이 오늘 이 깊은 산속의 산사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곳은 상철 스님이 수행하다 입적한 것으로 유명한 해인사 백년암. 백년암에서는 주말마다 3,000배 수행 법회가 열린다. 특별히 오늘 밤 법회에 참석한 인원은 총 35명. 3,000배를 여러 번 올린 불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초보자들도 꽤 많다. 이 중에서도 오늘 저녁 3,000배 수행에 첫 도전하는 주인공들이 있었으니 바로 중앙대 불교 학생의 회원인 이들이다. 겁도 없이 가뿐히 첫 절을 시작했는데 홍일점 김진주 양이 제일 먼저 자리를 떴다. 벌써부터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몇 배 했죠 이번에? 600배. 아 600배인데 벌써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라고 벌써 쉬는 시간인가. 잠시 틈을 내 쉬러 나온 이들 우물물 한 바가지로 뻣뻣해진 목을 축인다. 쉬려고 했는데 애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500배 했는데 힘도 좋겠는데 100배 더 하는구나. 100배만 더 하고 절대 못하겠다. 좀 쉬었다 하자 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죠. 한 사람 나와서 다 그냥 아마 한 사람 나와가지고 애들이 좋아했을 거야 아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야 화이팅 하겠습니다. 기운 좋게 다시 법당으로 들어왔지만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속도가 느려 다른 불자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표정까지 굳어진 이들. 잘 해보려 하지만 선배들 눈엔 영 미덥지 않은 모양이다. 결국 잔소리 한마디를 듣고 만다. 이 다리가 아파도 일어서야지.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생각하고 그거 해봐. 힘들지? 드디어 1000배 고비. 그런데 1000배를 넘기고 나니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흐트러지고 박자도 자꾸 어긋나기 시작한다. 3000배 법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매주 이곳을 찾는 불자들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초보자들이 많아 진도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힘들어하는 초보자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선배들의 잔소리가 쏟아지고 너와 나 싸움이다. 이 싸움이 지면 안 돼요 학생. 알았죠? 인내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죠. 응? 그리고 거기 이겨야 돼. 봐 들어가 다리 좀 붙이면 돼. 같이 들어갑시다. 응? 이거 못 한다 하면 안 된다. 이거 엄마들은 다 그런 고통 느끼고 다 하겠다.
다리 좀 굽어. 너무 오래 있으면 뭐 지치고 못 하거든. 시작할 땐 패기만만했는데 지금은 3,000배가 그리 녹록치 않은 일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어때요? 힘들어요. 많이 힘든 것 같은데. 힘드네요. 어느새 말을 잊은 이 4명의 도전자들. 다리 600배를 괜찮아요, 마치고 다리? 났을 때와는 영 달라진 모습이다. 다리를 많이 떨던데. 많이 아파요. 다시 잠깐의 쉬는 시간. 불자들은 3,000배를 1,000배씩 끊어서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며 진행한다. 그런데 웬 헤어젤? 이 와중에도 멋을 내는 건가? 안 내려오겠지? 머리와 함께 마음가짐도 한번 다잡아 모으고 다시 절을 올리기 시작한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래서 올리는 절마다 사연도 가지가지. 한 배는 자식을 위해서, 한 배는 남편을 위해서, 또 한 배는 소원을 위해서. 이렇게 각자의 기원과 희망을 담아서 절을 올리는 것이다. 드디어 2,000배를 넘자 슬슬 낙오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힘드세요? 베테랑인 3,000배 불자들도 힘든 이때가 초보자들에겐 더더욱 힘든 순간이다. 그래도 우리의 도전자들은 아직 절을 멈추지 않았다. 몸 한번 일으키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인생도 바로 이럴 것이다. 마음은 굴뚝인데 뜻대로 되는 일이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주는 한쪽 한쪽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포기할 생각은 아직 꿈에도 없는 것이다. 시작할 때 참석 인원이 35명이었는데 어느새 불당의 빈자리들이 눈에 띈다. 포기를 하셨나요? 얼마 했어요 지금? 몇 배 했어요? 2,200배. 나머지 800배. 속도를 좀 늦추려고. 고비를 넘겼네. 그죠? 아니 이제부터 고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다리에 이상이 오고 있어. 그래요? 다그치지만 않았었으면 좋겠어. 누가요? 두려워. 하루에 10,000배씩 하신 보살님이. 진짜 계속 그 보살님들은 오래 하신 분들이니 속도를 똑같이 맞추러 가시니까 좀 짜증나요. 힘들어. 나중에요. 그 텔레비 보다가 막 우리 요가하는 사람 있으면 잡아주세요. 그것도 자막도 넣어주세요. 실제 상황이라고. 춥고 배고프고 이러면은 이걸 들어가야지. 반가운 간식 시간. 보살들이 끓인 죽을 이들에게도 나눠주는데 밤새 절을 하다 먹는 죽은 죽맛이 아니라 꿀맛이다. 남비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나니 얼굴에 희색이 돌고 기운도 솟는다. 먹어야 돼요. 이래 3,000배 한대 오늘. 이거 편지는 내필이면 안 된다. 부처님 전에서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좋습니다. 초보자들 저렇게 힘든 거 보니까 어때요? 우지 처음에 할 때 그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는 거 있지요. 지금부터 이제 진짜 3,000배 절입니다. 500배 남고 막 이럴 때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때는 진짜 막 큰 스님, 부처님 생각하고 그래 하시서 그러면은 다 이겨내고 나면은 앞으로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베테랑 선배들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단지 불심으로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휴식은 잠깐이고 남은 절은 아직 많다. 이들은 다시 불당으로 향한다. 2,000배를 넘긴 이때쯤이 3,000배 수행의 최대의 고비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여 왜 3,000배 수행에 도전하는 것일까?
삼천배는 이곳 백년암에서 수행을 닦은 성철 큰 스님이 생전에 강조하던 수행법이다. 절을 하다 보면 부처에게 공경심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이기심, 시기, 원망 같은 세속적인 마음을 모두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리조차 내기 힘들어진 이들, 이제는 독경 소리도 잦아들고 수행을 하는 건지 조는 건지 구분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끝내 진주가 울음을 터뜨렸다. 다리에 쥐가 났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 더 깔아서 우리가 안 된다. 이래 한 번씩 다들 하는데 무슨 아니지요. 뒤끝이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후배들의 모습이 선배 불자들 보기에는 그저 대견스럽기만 하다. 물 없나 물 좀 줘. 학생 물 없나. 그런데 다리도 모자라 이번엔 손까지. 그래도 절은 계속된다. 삼천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온 선배 불자들은 파스까지 직접 발라주면서 후배들을 격려해준다. 에? 하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요? 평소에 건강 많은 자신 있던 남학생들도 모두 몸 여기저기가 말을 듣지 않는다. 드디어 108배가 남았다. 마지막 108배를 올리기 전에는 부처님을 향해 향을 올리는데 잠깐 쳐다본 불상. 이제야 부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다. 점점 날이 밝아오고 이제 겨우 100배가 남았는데 도대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여기서 말 수는 없는 일. 다리가 꺾이고 무릎이 깨지더라도 꼭 완배하고야 말자. 진주가 몸을 다시 일으킨다. 사실 여기까지 오고 나니 이들 젊은이들의 폭풍우 같은 마음이 가라앉고 엉클어졌던 생각들도 정리된다. 가정에서 편하게 자라면서 대학 생활을 하던 이들이 세상에 이런 힘든 경험을 또 해봤을까? 이제 마지막 3배가 남았다. 방향을 바꿔서 성철 스님에게 3배를 올리고 나니 3000배 완배. 아이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젊은 불자들을 향해 박수가 터져나왔다. 보통 6-7시간 정도 걸리는 3000배 수행을 이들은 11시간에 걸쳐 해냈다. 그나마 주변에서 지켜봐준 불자들의 배려 덕분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진주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냈다는 기쁨과 고마움의 눈물이다. 남학생 한번 넣어볼래? 오빠 나가볼래? 자, 일어서세요. 아이고 착해. 장장 11시간 동안의 자신과의 싸움을 끝내고 마침내 법당을 떠나는 4명의 도전자. 지금 이들의 심정은 어떨까? 근데 다음에 한번 또 하라고 하면 당분간 못 할 것 같아요. 개운합니다. 공기도 맑네요. 얼굴 표정이 좋아졌네요. 끝났으니까. 갑자기 얻어지는 게 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그냥 뭔가를 해냈다는 기분은 아, 기분 되게 좋아요. 그냥 갔으면 되게 못하고 갔으면 되게 기분이 이 장면 엔딩이다. 찝찝했을 텐데 다 하고 가서 기분 좋아요. 아빠 엄마 저 했어요. 저마다 3000배를 통해 빈 것은 다르지만 저를 떠나며 느끼는 마음은 다 같지 않을까. 3000배를 할 마음이면 세상에 못할 게 없다. 세속의 이치를 깨닫고 산을 내려간다.
수천 번 절하신 분들 절하시면서 가졌던 그 모든 바람들 꼭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논산훈련소, 대한민국 남자들 대다수가 잊지 못하는 장소일 겁니다. 입영열차, 가차없이 깎여져 내려가는 머리카락, 그리고 눈물의 이별. 신병훈련소에서 보내는 6주 동안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아주 고된 훈련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들들의 고생이 마음 아파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우리 어머님들이 직접 논산훈련소에 신병이 됐습니다. 아들들과 함께한 어머니 부대의 2박 3일 그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논산 신병훈련소. 병영체험 훈련에 지원한 어머니들이 모였다. 하남수 어머님. 참가한 어머니는 무려 192명. 2.5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선발됐다. 여기 내고요. 아유 갖고 가시죠. 군대라는 낯선 곳에 아들을 보낸 후 4주 동안 잠 한숨 편히 잘 수 없었던 어머니들. 기어이 논산에 입수해 2박 3일간 체험한 신병훈련. 과연 어머니들의 훈련은 어떻게 진행될까? 90, 11, 12중대는 안쪽으로 가시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들어선 훈련소. 가운데로 가시고. 참가 규정상 음식물 반입은 금지인데 어디 어머니 마음이 그럴까? 오늘 입소하시는 어머니이세요? 예, 예. 그럼 아드님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맛없이 보고 싶지요. 만약 이거 음식 반입 못 되면 어떻게 돼요? 앉아 퍼지고 웃어야지. 들려줄 때까지 대면해야지요. 참가한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45세에서 50세 사이. 게다가 51세 이상의 어머니도 36명이나 된다. 간단한 신체 검사와 군복을 지급받는데 옷이 맞기나 할까 영 어색하기만 한데. 그래도 입고 나니 절반은 군인이 된 듯한 기분. 장난삼아 경례도 해보는데 웃음과 농담할 여유가 생긴 어머니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탓에 쩔쩔매는 어머니도 있다.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너무 마음이 급해갖고요. 빨리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군복 처음 입어보시죠? 예, 처음 입으니까 막 떨리고 그래요. 2박 3일 동안 지낸 내무반 배정. 내무반 생활만큼은 아들과 따로 해야 한다는 말에 서운하기도 하지만 내 아들이 이곳에서 생활한다는 말에 꼼꼼히 살핀다. 쥐파! 한마디만 될 것을 어머니들에겐 도대체 통하지 않는다. 앞으로 하나 합니까? 예. 하나, 둘, 셋, 4, 5, 이동하는 동안에 발을 맞추겠는데 제가 하나, 둘, 셋, 넷 구령을 맞춰 드리면은 거기 맞춰서 왼발 오른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준비됐으면 연병장을 향해 출발! 이젠 발 맞춰 구어도 붙이고 제법 절도 있는 군인 자세가 나온다. 드디어 어머니 신병 신고합니다. 충성! 입소식이 끝나고서야 그토록 기다렸던 시간이 왔다. 바로 아들과의 만남.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도 설레임은 감출 수가 없다. 지나가는 훈련병만 봐도 지척에 있을 아들 생각에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온다. 연병장에서 기다리는 훈련병들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 다 되시죠? 네. 지금부터 여러분 그 아드님하고 그 상견례. 크게 불러 나온다. 네. 어머니! 우렁찬 훈련병들의 부름에 어머니들은 벌써 울음바다가 된다. 몇 미터 앞에 아들을 마주하고 서니 마음은 더 급하다. 회사가 원래면 이동재 충성! 어머니들이 입수한 8일은 바로 어버이날. 카네이션 한 송이는 어머니와 아들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누가 뭐래도 힘들고 지치면 생각나는 사람 어머니.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오늘 부럽습니다. 3주 동안 언제가 제일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루라도 안 보고 싶은 적이 없었습니다. 떨고 있어요, 애기가. 엄마를 많이 봐갖고 애가 흥분돼갖고
남들 보기엔 씩씩한 군인 아저씨지만 어머니 보기엔 아직도 어린 아들. 오랜만에 아들과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어머니들은 하나라도 더 먹이느라 정신이 없다. 일석점원은 인원 점검과 복장, 내무반 정리까지 엄격하게 검사된다. 가끔은 한 사람의 실수로 단체 기합을 받기도 하는데 28명 김청간 25번이면 집에서는 청소도 제대로 안 했던 아들이 군대 생활에 적응해 몰라보게 단정해졌다. 어머니는 속으로 놀란 눈치다. 입소 첫날 마지막 일과는 초소근무. 보초 근무를 하는 김정숙 씨는 190여 명의 어머니 가운데 아주 보기 드문 경우에 속한다. 저희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아드님이세요? 두 아들이 다 아들이에요. 아, 둘 다 아들이세요? 예, 연년생이에요, 얘들은. 누가 큰 아들이세요? 제가 큰 아들입니다. 제가 막내 아들입니다. 또 두 아들이 이렇게 제가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일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엄마들 중에 제가 처음인 것 같네요. 그렇죠, 두 아들하고. 그래서 정말 저는 힘들면서도 감사합니다. 근데 난 김영구가 군대 갈 때 되게 섭섭했는데 사실은 효도한 건지 몰랐네 오늘. 보초 근무의 엄격한 수칙, 옆 사람과 잡담하지 말기. 좋다, 야. 그러나 어머니 신명에겐 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주부였지만 생활이 바뀌어서일까 어머니들이 그만 늦잠을 자버렸다. 전날 특별한 훈련은 없었지만 무거운 군화덕 택에 다리는 천근만근.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중무장을 한다. 1km 구보, 오랜만에 하는 운동. 아들과 함께 뛰기 때문일까 걱정했던 만큼 힘들지는 않다. 기분 좋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아들과 함께 뛰니까 너무 좋아요. 여학교 체육 시간에 배웠던 제식 훈련. 그러나 구령에 맞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없는 어머니들. 키 큰 훈련병들이 조금만 빨리 걸어도 뛰어야 하고 총을 잡은 자세도 영 어설프기만 하다. 제대로 자세를 잡으려고 슬쩍슬쩍 한눈도 파는데 훈련병 수칙 제1조 훈련 도중 딴 생각하지 말까. 그러나 어머니는 또 아들 생각이다. 우리가 뭐 힘든 게 있어요. 하루 이틀 마음은 그만인데 애들이 힘들잖아요. 전장 실상 체험 시간. TV에서나 보던 수류탄이 터지자 어머니들의 비명소리. 내친김에 적진 체인트 훈련까지. 정들고 뛰긴 뛰는데 어디로 가시나요? 저게 눈에 띄지 않게 낮은 퍼벅. 절조망 통과. 폭탄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어머니 신병. 포탄 소리에 연기에 제대로 하는지 잘못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신병들 기력이 다 빠진 모습이다. 다음은 도하 훈련. 먼저 훈련병이 시범을 보이는데 그만. 왜 아까 빠진 것 같아요? 엄마가 있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더 잘하려고 그래도 아까 잘했다거든요. 엄마 안 없으면 잘했을 것 같아. 다음에 또 잘할 거야. 엄마가 믿고 있으니까. 다음에 잘해라 정동철.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잘했다는데 조교님. 이번엔 어머니 훈련병 실시.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에 빠지는 어머니 신병 석철. 힘으로 매달리려고 하지 마시고 다리 사이에다가 연습을 해야 하는. 강 건너는 훈련인가 다이빙 훈련인가. 아들과 함께하는 훈련이 즐거운 어머니 신병들. 아들들은 저교. 호기심으로 웃으며 들어가는 생방 가스 체험실. 과연 나올 때도 웃을 수 있을까? 가스실에선 방독면을 받고 견뎌야 한다. 눈 따갑고 기침 나오고 숨도 못 쉴 정도지만 아들 훈련에 비하면 약하다는데. 천천히.
유격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한편 어머니들은 조를 짜 지사지원에 나섰다. 무식을 운반하는 건 장바구니가 아니라 트럭.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빨리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그릇도 모두 대형이다. 계란 한 방 깨는 눈 깜짝할 사이 보실까요? 식사 준비에 관한 한 누구보다 전문가라 자부했던 어머니. 이렇게 많은 음식을 장만해 본 적이 있을까? 그래도 오랜만에 손수 차려주는 식탁이라 신바람이 절로 나는데. 내 아이들이 먹는다는 걸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전 장병들이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간식까지 준비한 장기자랑 시간. 질서와 규칙을 중시하는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모두 한판 흥겨운 시간에 젖어든다. 장성한 아들과 이렇게 어우러질 때가 또 올까. 흥겨운 시간 뒤에 기다리는 순서는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 어머님께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훈련소에서 어머니와 2박 3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은 새 측면이다 뭐다 해서 들떠있을 때 거의 1년에 가까운 아버님의 투명한 세월 속에서 항상 고생하시고 남모르는 눈물을 삼키시던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내일이면 퇴사할 어머니에게 아들은 할 말이 많았다.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마움을 미쳐다 표현하지도 못했는데 그만 목이 메이고 말았다. 아직 어린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의젓한 사나이로 성장한 아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알 것 같다. 훈련병에서 다시 어머니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아들과 헤어질 생각하니 목이 메이지만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이곳 논산훈련소에서 어머니들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짧았던 2박 3일은 아주 새로운 시간이었던 것이다. 이제 걱정을 버리고 건강하고 밝은 아들의 모습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어머니들. 아들아, 너를 믿는다. 필승! 여러분들 주말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유 있는 주말에 비디오를 조금 쌓아놓고 영화를 즐기는 편인데요. 한두 편까지는 집중해서 볼 수가 있는데 3편 그리고 4편 정도 넘어갈 때는요. 주인공과 내용이 막 뒤죽박죽돼서 뭘 봤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3-4편의 영화를 보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쉬운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잠도 자지 않고 영화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302명의 영화 매니아들이 도전한 마라톤 영화 관람,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한 공연장은 400여 명의 젊은이들로 일찍부터 문전성시를 이뤘다. 무슨 말 하려고? 네, 좀 있으면 들어간다고 52시간 동안 전화하지 말라고요. 전화하지 말라고요? 지금 잠아요? 아니요, 자주려고. 이들의 목표는 쉬운 2시간 릴레이 영화 보기. 5초간의 졸음도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게임에 영화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도전장을 내놓았다. 한 영화 전문 잡지사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마련한 영화 보기 마라톤 대회. 서류 전형에서 합격한 사람이 총 400여 명으로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네티즌들이다. 그런데 그중에는 행사 당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아 어처구니 없이 탈락된 이들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추려진 302명의 릴레이 선수가 거쳐야 하는 통과 의뢰가 꽤 많다. 우선 건강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건강 문진표 작성이 끝나자 너나 없이 참가자들은 화장실로 향했다. 세계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나 함직한 약물 테스트를 위해서다. 이번 대회는 각성제나 드링크류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약물 복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틀 가장 바쁘게 기계가 돌아가게 될 영사실. 상영할 영화 필름은 모두 확보된 상태. 모두 90분 이상의 장편들이다. 저 필름도 쌓여 있는 거예요, 저게? 박스가 저. 다 입사있잖아요. 저게 영화 필름이에요, 어느 거? 이번에 상영될 영화는 총 31편. 상영 시간은 모두 합해 52시간. 영화를 보다가 죽어도 좋다란 다소 과격한 이름을 내건 이번 대회. 52시간 끝까지 졸지 않고 영화를 본 사람에겐 깐느 영화제 비행기 티켓이 주어진다.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해요. 저 잠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어요? 어제 대구에서 왔는데 야간 우동 타고 왔거든요. 회사 마치자마자. 그래서 도저히 어디 들어가서 잘 데가 없어서 비디오방에서 비디오 두 편 보고 목욕 갔다 갔어요. 5월 5일 오전 11시 개막 행사가 시작됐다. 이 대회는 잠 안 자고 영화 오래 보기 기네스 세계 기록의 도전이기도 하다. 규율에 따라 끝까지 남으면 기네스북에 자기 이름 석자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하고 계신 거죠? 지금 카메라가 보니까 이 세대가 넘는 기네스에 그 보낼 기록용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카메라들이 지금 총 5대에서 6대 정도 깔려 있는데요. 이 카메라에서 5초 이상 안 보이면 탈락입니다. 오후 1시 30분 마침내 릴레이가 시작됐다. 첫 영화는 배창호 감독의 미개봉작 청. 5초 이상 눈을 감고 있거나 관람 태도가 불량하면 재고에 여지없이 탈락. 탈락자는 참가표를 반납하고 퇴장해야 한다. 왜 주무셨어요? 영화 봤어요. 30분 만에 전화했어요. 아니 아까는 열심히 해본다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야? 저희는 말짱했죠. 근데 30분. 단체로 참가할 경우엔 팀원 중에 한 명만 졸아도 전원이 모두 퇴장이다. 1시간 35분 만에 총 4명의 참가자가 냉혹한 규율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한편의 영화가 끝나면 5분의 휴식, 3편을 보고 나면 15분의 식사 시간이 허락된다. 느긋하게 앉아서 식사를 즐기기엔 당치도 않은 짧은 시간이다.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잡습니까? 예? 이런 걸 두고 고생을 사서 한다라고들 하는데 휴식 시간, 가장 복수통을 이루는 건 여자 화장실. 아무래도 급한 볼 일이 많은 여성 참가자들. 비록 잠은 못 자도 청결만은 유지하겠다는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다. 극장한 감시는 삼엄하다. 설치된 5대의 감시 카메라도 카메라지만 10여 명의 감시 단원이 불철주야 조는 참가자를 색출한다. 영화 보기 릴레이는 곧 잠과의 전쟁. 노곤한 오후 시간으로 접어들자 자는 사람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고 아차 하는 사이 감시단이 이청일의 깜빡잠을 놓쳤을 리 없다. 잠과의 전쟁에서의 패배자를 기다리는 건 퇴장밖에 없다. 퇴장을 당한 사람 중 더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는데 가만 있어도 뭐라 그래요? 앉았어요? 진짜 앉았어요. 하늘의 맹세코. 아 진짜. 근데 뭐라고 그래요, 저쪽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 언니는 안 그렇겠습니까? 새벽부터 와서. 금쪽 같은 5분의 휴식 시간을 알뜰살뜰 보내야 하는 참가자들. 어느새 뛰어다니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다. 장난해, 이걸 어떻게 말도 안 돼. 영화 보고 나니까 어때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의자가 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허리가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복닥대는 화장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질서는 잘 유지돼 대회진에게 큰 무리는 없었다. 흡연자에겐 담배를 참는 것도 큰 고역. 게다가
핸드폰 없이 못 사는 요즘 젊은이들. 5분 동안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어디 전화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 집사람한테요. 집사람한테요? 혼자 오신 거예요? 네. 뭐 전화 못하고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내셨어요? 보고 싶다고. 네? 보고 싶다고. Eat your lunch, please. Eat your lunch. You all need your vitamins A's and B's and. 어느덧 시간이 새벽으로 향하자 눈에 띄게 좌석이 많이 비었다. 깐냉 티켓도 세계 신기록도 필요 없다. 오직 천만이 필요하던 사람들이 부쩍 는 것이다. 남은 사람들도 잠과의 싸움이 쉽지는 않아 보였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봐야 할 영화는 많기만 한데. 네, 눈이 너무 아파요. 눈 충혈이 된 건가요? 재미있는 스토리도 놀라운 흥행 기록도 졸음을 쫓는 데는 그다지 큰 힘이 되지를 못한다. 대회 이틀째 새벽, 많은 참가자들이 잠과의 전쟁에서 백기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한마디로 졸음엔 장사가 없다는 얘긴데 행사 시작 18시간, 9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과연 몇 명이 남고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간 것일까? 총 302명의 참가자 가운데 남은 사람은 모두 114명. 근데 뛰어가요. 빨리 뛰어가야죠. 떠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불안해진다는 참가자들. 끝까지 남겠다는 굳은 각오로 이들은 바쁘게 불멸의 밤을 견디고 있었다. 자칫 참가자들이 실수를 하는 대목이 영화 시작 부분의 타이틀과 마지막에 나오는 엔딩 크레딧이다. 이 모두가 엄연히 영화의 한 부분. 이미 영화가 시작되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자막이 나온다고 끝난 줄 알고 잡담을 하는 것도 예의 없이 탈락이다. 행사장 한 구석 또 한 차례의 실갱이가 벌어졌다. 어쨌든 인정하고 간다고 해도 어차피 영국에서 본사 쪽에서 다시 어떤 시비를 거칠 때 충분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아니 그러면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여기서 아니 여기서 진행 상황이 들리고 스스로들 예민해져서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항의는 더 거세진다. 견뎌온 시간이 아깝고 남은 시간이 못내 아쉬운 순간일 것이다. 허나 어쩌랴 게임의 법칙은 준엄한 것을. 대회 이틀째인 5월 6일 오전, 이젠 행사 진행자들까지 졸음을 참지 못해 여기저기 쓰러졌다. 인간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잠과의 전쟁은 곧 인간 한계의 도전인 것이다. 진행자 중에 한 사람은 기체적으로 잠을 쫓고 있었다. 대회 이틀째, 남은 참가자들은 무엇을 위해 고통의 시간을 강요하는 것일까?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지쳤다고 결코 감시의 눈길이 느슨해지지 않은 이 행사장. 어느새 인간의 집중력과 인내심을 측정하는 실험장이 돼 있었다. 대회 시작 29시간 만에 결혼한 지 열흘도 안 된 신혼부부가 퇴장을 당했다. 특별한 추억을 위해 시작한 일, 어찌 아쉬움이 없겠는가. 아니 조금 일주일째 3주 세면서 눈을 좀 감고 있었거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아, 예. 뭐 한 하루 정도는 진짜 더 있을 눈물 나요. 제가 잘못해도 같이 가니까. 갔어요? 자기 얘기로는 안 잤다는데 제가 보기엔 옆에서 제가 봤는데 졸더라고요. 33시간이 지나자 생존자는 44명으로 줄었다. 이젠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진 모양이다. 5분간의 단잠으로 피로를 씻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지금 화장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눈썹만 그린 게 눈썹이 지어져. 아, 눈썹이 지워져서요? 지금 그런 게 찍지 마세요. 지금 그런 게 신경 쓰이세요? 언제나 이래요. 늘 이래 늘. 늘 준비 자세.
그런 시간이 넘어가면서 영화 내용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얘기였다.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고 싶어요. 113분이 넘을 경우에는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완전히 올라가면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기록 37시간 공식 기록을 깨게 되는 겁니다. 대회 36시간째 드디어 세계 기록을 깰 시간이 됐다. 잠 안 자고 영화 보기 품은 공식 세계 신기록은 37시간, 비공식으로는 51시간이다. 이틀을 꼬박 지새우자 사람들은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 있었고 먹는 것도 고역이 되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도 알콩달콩 부부의 정을 나누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아내를 위해 이틀째 계속 응원을 온 남편. 괜찮아. 까지 있었어. 시간이 있었는데 밥 먹었어? 먹었지. 너 밥은? 여기 다 줘. 다 줘. 많이 먹지 마라. 참가자 대부분이 20대인데 그중에는 늑소리한 사람도 있었다. PC방을 운영한다는 글은 30시간을 오기로 버텼다. 괜찮으세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형들. 5초 남았습니다. 출입문 통제하고 사용 시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시간 경과. 35명의 영화 매니아들이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었던 PC방 주인장은 결국 36시간 만에 대회장을 빠져나갔다. 대회 끄트머리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아쉬움이 더 크다. 그쪽 사정도 이해가 되죠, 물론. 그냥 내 눈에도 만약에 내가 희소 요원인데 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걸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견딘 시간만큼 뿌듯함도 커졌다고 탈락자들은 입을 모았다. 안녕하세요. 대회 3일째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31편의 영화 중 마지막 작품 강원도의 힘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총 8명의 생존자가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었다. 군대 생활이 그렇듯 모름지기, 고지가 보일 때 인내하는 고통이 가장 큰 법. 그러나 극장한 사람들은 아주 차분하고 담담하게 정상을 향해 가고 있었다. 5월 7일 8시 1분 릴레이는 끝이 났다. 쉬운 2시간, 최후 생존자는 6명, 쉬운 1시간을 넘긴 2명을 포함해 8명의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들이 깐냉 티켓을 거머쥐게 됐다. 나 진짜 프렌치 키스 볼 때 진짜 깐느가 오시더라. 진짜 그거는 그 그렇게 따지면 지하에 제인 보는데 밥 먹을 때 이렇게 15분 안에 먹는데 그 생각이 나고 영화 볼 때만 이건 많이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다시 이런 거라면 하겠습니까? 지금 한 편 더 봐도 보긴 보겠어요. 시간 깨라고. 쉬운 2시간의 영화보기 대장정을 마친 6인의 영화 매니아. 영화보다 더 스릴있고 더 진했던 릴레이 경주. 영화를 보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각오로 이들이 만들어낸 2박 3일의 기록은 해피엔드로 끝이 났다. 저도 영화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지만요. 영화를 보기 위해서 화장실 가는 것까지 경쟁을 해야 된다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행사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VJ 특공대는 항상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세상 속에 묻힌 이야기, 또 생활 주변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그 영상에 담아서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VJ 특공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 VJ 특공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